(22년 1회) 보고 문제입니다. 1번. 구조용 합금강과 공구용 합금강으로 나눌 때 기어 축 등에 사용되는 구조용 합금강 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통 구조용 합금강은요, 저합금강을 씁니다. 공구용은 고합금강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속도강, 이거는 공구용이죠. 여기에 이제 공구용입니다. 2번. 구상흑연 주철 부음의 기호 표시에 해당되는 것은, 구상흑연 같은 경우는 흑연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앞에 G, C, D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G, C, D. 이때 G가 회주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C는 이거는 주철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D가 이것이 구상이라는 뜻입니다. 구상. 그래서 구상흑연 주철이다. 그래서 G, C, D다. G, C, D. 그냥 일반 회주철은 GC로 표현합니다. 구상흑연 주철은 G, C, D. 그 다음에 여기에 450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강도를 말하는 거죠. 자, 3번. 납계 청동합금으로. 청동인데 납계열이기 때문에 켈밋이 되겠네요. 그래서 항공기 자동차용입니다. 켈밋이 되겠습니다. 톰백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연 계열이고요. 구리 아연 합금이고. 그 다음에 Y 합금은 알루미늄 계열의 주조용 합금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는 내식용 강이죠. 그 다음에 4. 탄소광 중에 포함된 구리의 영향으로 틀린 것은, 탄소광 중에 구리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불순물 원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도나 경도는 증가하는데, 그 대신 가공성 같은 거 또는 전연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1번 AR 편태점이 저하된다. 즉 AR 완 편태점이 떨어지면요, 열 처리할 때 그 열 처리 온도가 좀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 경도, 탄소간도가 증가한다. 요건 맞고요. 내식성이 저하한다. 요건 틀렸네요. 내식성이 증가합니다. 구리 자체가 부식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아변식 균열의 원진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구리가 들어가면서 강도, 경도는 증가하는데 아까 가공성이라든지 또는 연신율 같은 거 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변 가공할 때 가공이 잘 안 되고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용탕을 금속 주형에 주입 후 응고할 때 주형이 면에서 중심 방향으로 성장하는 나란하고 가느다란 기둥 모양 결정을 전하. 여기다 이런 주형 틀에다가 액체 용융 금속을 붓고 그대로 굳히면요, 표면부에서는 급냉 응고가 되면서 아주 미세한 조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길다란 이런 조직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런 조직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조 조직인데, 그래서 이때 이쪽 바깥 부분의 조직을 칠정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길게 자라난 거, 요걸 보고 주상정 그렇게 표현하고, 주상정. 그리고 이 안쪽에 요 부분에 있는 거, 이걸 보고 등축정 그렇게 표현하고, 등축정 또는 입상정 또는 자유정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형태. 그러면 여기 3번에 주상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 방향으로 길게. 그래서 이 주형 벽에서 수직으로 자라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나는 걸 보고 주상정이다. 그 다음에 6번. 전극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전극재료를 선택하고자 할 때 조건으로 틀린 것은, 비저항이 클 것. 비저항이라는 얘기는요, 저항에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저항이 작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의 금속 결함 중 최적 결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함은 일반적으로 점결함, 선결함, 면결함, 최적 결함 이렇게 있습니다. 점결함 같은 경우는 공공이라든지 공공 또는 침입형 원자 이런 것 등입니다. 공공. 그 다음에 클라우디온 이런 것 등이 있거든요. 클라우디온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선결함은 전이 하나입니다. 선결함은 전이 하나고, 면결함은 결정립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적층결함이라고 있습니다. 적층결함. 요거는 면결함, 적층결함. 그 다음에 최적결함은 수축공 같은 겁니다. 수축공. 금속이 응고되면서 부피가 수축하는 거. 그럼 자, 1번의 전이는 요건 선결함. 수축공 요것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결정립계. 이거는 면결함. 침입형 불순물 원자. 이거는 점결함.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8번. 고체 상태에서 하나의 원소가 온도에 따라 그 금속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결정 구조다. 이런 거 보고 동소체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FE도 온도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바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온에서는 BCC인데 이걸 가열하면 FCC로 바뀌죠. 이렇게 가열할 때 다시 이걸 또 가열하면 또 다시 BCC로 바뀝니다. 냉각하면 이 거꾸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동소체, 그래서 이런 변태를 보고 동소변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열처리로에 사용하는 분위기가스 중 불활성 가스. 자, 불활성 가스는 헬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10번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을 용해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들은 거죠. 마그네슘은요 쉽게 산화됩니다.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 있는 O하고 쉽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MgO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기화점도 낮아갖고 너무 온도를 올리면 잘못하면 쉽게 발화합니다. 또 그래서 폭발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면 1번 주물 조각을 사용할 때는 모래를 투입해야 된다. 요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주물 조각으로 사용 안 하고 큰 블록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너무 조각이면은 또는 뭐 분말 같은 거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잘못하면 이게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물 조각이나 잘게 잘라갖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탈가스 잘해야 되고 산화방지책 필요하고. 그다음에 11번 주물용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 그러면 이것이 실루민이죠. 실루민. 자, 실루민에다가 0.01% 정도 금속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조직이 미세해지고 공정점이 이동하는데 우리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은요. 상태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알루미늄이고 이쪽이 실리콘이면 이 공정되는 데가 여기가 12%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요 공정 온도가 요게 577도거든요. 요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요 공정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공정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 온도가 내려가면 이 공정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공정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보통 한 14% 이렇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계량 처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용체화 처리는요. 용체화 처리는 고망간강이나 또는 스테인리스강에 그 열 처리할 때 하는 것이 용체화 처리고 접종 처리나 구상화 처리는 요거는 주철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철에서. 그래서 실루민에는 계량 처리라. 12번. 보기는 강의 심냉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AB에 들어갈 용어로 오는 것은 심냉 처리란 담금질한 강을 실온 이하로 냉각해요. 그래서 영하로 냉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하로 냉각을 하면요. 잔류오스테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변해요. 즉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S곡선이 있으면 여기가 MS고 이게 MF인데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MF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요. MSMF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가 상온 기준인데 요 MF가 상온 이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0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금질에서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됐죠? MS는 시작해서 지났는데 그냥 여기서 끝났으니까 MF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면 이 오스테나이트가 완전히 마텐자이트로 변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MF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MF를 지나가다가 말았기 때문에 마텐자이트와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테나이트를 보고 잔류 오스테나이트라고 해요. 잔류 오스테나이트다. 그러면 더 영하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MF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다시 마텐자이트로 변태를 한다.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니켈 크롬 합금 중 사용 한도가 100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합금은 이게 니켈 크롬 합금 중에 그러면 이게 온도계용 합금이네요. 온도계용. 그래서 온도계용 니켈 크롬 합금 크로멜 알루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A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CA선이 크로멜의 C, 알루멜의 A 해갖고서는 CA선입니다. 그래서 크로멜 알루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를 보면요. 한쪽에는 크로멜 합금이 있고 한쪽에는 알루멜 합금인데 요걸 두 개를 이렇게 용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가열로다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쪽하고 합금이 틀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달되는 기전력하고 이쪽으로 전달되는 기전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갖고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열전상 온도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열전상 온도계인데 그 중에서 그 형태가 CA 합금. 또 온도계 중에 이런 것도 있지. CA도 있고 PR도 있지. PR. 한쪽은 백금이고 한쪽은 로듐이 합금되어 있는 거. 그것이 있고요. 그리고 IC도 있습니다. IC는 한쪽은 F이고 C는 콘스탄탄이에요. 콘스탄탄은 구리 니켈 합금입니다. 그리고 CC라고 있습니다. CC. 이 CC는 한쪽은 구리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이 콘스탄탄. 이런 게 열전상이다. 14번 만능 재료 시험기에 인장 시험을 할 경우 값을 구할 수 없는 금속의 기계적 성질. 인장 강도라면 할 수 없는 거. 충격값은 이거는 충격 시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나머지는 다 인장 시험으로 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5번. 다음 그림에서 공정 반응선을 나타내는 구간은
공정 반응이라는 얘기는 액체가 하고 고체 1 플러스 고체 2. 그러면 여기서는 액체가 M하고 N으로 변태가 되는 거죠. 액체가 M 플러스 N의 조직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면 여기가 공정이 되겠죠. 공정. 그러면 공정 반응선은 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돼. 그러면 CDE가 되겠죠. CDE. 16번.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그린 투상도는 지금 이쪽도 120도, 120도, 110도 똑같으니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등각 투상도라 그래. 17번. 다음 그림은 제삼각법에 의해서 그린 투상도이다. 평면도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요. 여기가 정면도입니다. 정면도의 오른쪽이 이것이 우측면도. 그 다음에 위에 쭉 있는 것이 이것이 평면도다. 이렇게 나타낸다. 가운데가 이것이 정면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우측면도, 위에 있는 게 평면도다. 그러면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축의 풀리, 기어 등의 회전체를 고정시켜 축과 회전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하고 회전체는 안에 구멍이 있겠죠. 그때 예를 들어서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 이렇게 축이 이렇게 구멍이 끼어지는데 이 축하고 여기에 구멍에 껴졌을 때 그때문에 이 기어하고 이거를 같이 맞물려 주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양쪽에다 이렇게 홈을 파서 여기다 뭐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하고 고정이 되는 거죠. 이게 키다. 19번. 치수 기입 시 치수 숫자와 같이 사용하는 기호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파이는 지름, R은 반지름, C는 구의 지름, C는 못따기를 표현합니다. 이건 못따기. T는 두께 맞습니다. 20번. 대상물의 표면으로부터 임의로 채취한 각 부분에서의 표면 결치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닌 것은 RTP. RTP라고는 없습니다. SM이 평균 유철의 간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RZ, 요거는 10점 평균입니다. 10군데 해서 평균 낸 거. 그 다음에 RA 같은 경우는 거칠기의 중심선, 요걸 갖고 따지는 거다.